철없는 어른들, 오늘 이야기는 배터리입니다. 저는 배터리가 진행할 제로고요.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우리 인터넷 같은 거 보다 보면 배터리가 이제 기원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네. 그 항아리. 항아리 뭐 그런 그 토기 네, 같은 거, 빗살무늬 토기로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썼다. 근데 그때는 전기를 쓴 건 아니에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이제 인터넷에서 대충 본 건데 그때는 뭐지? 도금할 때 그걸 썼대요.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한 건 아니고 도금할 때 그걸 사용하는 도구로 그냥 사용한 거고, 이제 과학적 역사적으로 최초의 배터리는 몇 년이냐면 1800년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두 장의 금속판 사이에 젖은 종이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고, 처음 들었죠 이 말. 하지만 우리 다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콘덴서 계산하는 거 나오죠. 고등학교 콘덴서가 과학 시간에 콘덴서 저항 계산하고 콘덴서 용량 계산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거 나와요. 그 기억이 실험으로 나온다는 거죠. 계산 우리 과학 시간에 계산하잖아요. 전압, 뭐 전압, 전류 뭐 이런 거, 페럿 이런 거 할 때. 어렴풋이. 단지 우리 듣긴 했지만 기억 속에서 이렇게 지워버린 이게 콘덴서의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1820년에 한스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자석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나 이걸 처음 발견했고, 그다음에 1832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최초로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핸드폰에 딱 그냥 검색을 해서 패러데이 발전기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석이 두 개가 말굽 자석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동그란 구리판이 있어요. 그걸 손으로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되는 발전기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지의 종류. 전지의 종류는 1차 전지랑 2차 전지로 나눠집니다. 1차 전지는 뭐냐면 일회용 건전지, 우리 흔히 건전지라고 말하는 일회용. 그래서 망간 건전지라든가 알카라인 건전지를 1차 전지라 그래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충전지예요. 충전했다가 또 쓰고 충전했다 또 쓰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납 충전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니켈 카드뮴 충전지, 그 다음에 니켈 수소, 그 다음에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거,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리튬 이온 전지예요. 그 추위 많이 타는. 네. 그래서 니켈 카드뮴 전지는 약 1.2V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니켈 수소 전지도 1.2V, 리튬 이온 전지는 3.7V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배터리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 보면 이게 뭐 5V다 6V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한 덩어리지만 안에는 배터리 두 개 이상이 직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납 충전지부터 리튬 이온 전지까지 해서 계속해서 크기나 무게, 부피는 줄어들고 같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더 작은 무게와 부피에서 같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1984년에 아사히 가세이사의 요시노 아키라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이분이 대단하네. 1991년 소니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고요. 얼마 안 됐네. 그쵸? 그치. 그런 거 같은데 저도. 자,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징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 다른 충전지에 비해서 크기, 부피, 무게가 적다. 그리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메모리 이펙트가 없다. 옛날에는 배터리 이렇게
쓰고 나면 쓰다가 다 안 쓰고 다시 충전하면 용량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우리가 한번 다 경험해 본 거 있잖아요. 갤럭시 노트 빵빵 터진 거.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징은 불이 잘 난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이 잘 나요. 온도에 취약한 거네요. 온도가 너무 아니에요. 낮으면은 온도 때문에 불이 나는 건 아니고, 그래요? 네, 그 안에 이제 뭐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불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실수.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못으로 망치로 이렇게 꽉 친다. 그러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서 전기가 어떻게 나오냐? 그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양극과 산화 반응을 하는 음극이 있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흐를 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환원 반응은 전지에서 방전할 때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고 산화 반응은 전자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그거 꺾고 아 배우나? 응, 아. 배워요. 전자의 이동은 반대라고. 전자의 이동은 반대. 그래서 환원 반응하고 산화 반응하고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그리고 양극은 코발트산 리튬으로 주로 하고 음극은 탄소로 해요. 그리고 전해액은 리튬 이온으로 주로 합니다.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리튬 이온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가 희귀 금속이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MB가 또 나옵니다. 자원외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참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이야. 콩고에서 콩고까지. 콩고에서 그 코발트가 많이 코발트 나는데 2009년 MB께서 한국자원광물공사를 시켜서 콩고에다가 투자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발트 값이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박근혜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철수를 시킵니다. 에헤이. 근데 그 이후로 대박이네. 코발트 값이 그 미친 듯이 올라갔죠. 배터리 전기차나 이런 거 나오면서. MB가 잘할 뻔한 일도 있었는데 참 그 하나를 말아먹네. 막상 또 가지고 있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는 이렇고요.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 전지라는 게 있어요. 얘는 희귀 금속이나 유독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초대형 축전지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나트륨 하면 소금. 그러니까 재료값이 굉장히 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압도 약 3.2V가 나와요. 아까 니켈 수소 전지의 1.2V보다 높고 리튬 이온 전지의 3.7V보다 좀 낮죠.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 전지의 한 80에서 90%인데 불구하고 이제 희귀 금속이나 이제 비싼 걸 안 쓰다 보니까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리튬 이온 전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무겁고 수명이 짧고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근데 싸다. 그리고 거의 무한정으로 크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낮에 뭐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 배터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낮에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밤에 쓴다고 하면 근데 지금 리튬 이온 전지로 그걸 ESS를 만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전지로 만들면 그게 싸다라는 해서 그걸 만들고 있고요. 실용화 시기는 약 2030년대 후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오래됐네요.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죠. 네, 아, 그래 20년이네? 언젠가 되길. 20년. 상상 기술 아니죠? 되긴 된다는 건데 될 거는 같아. 근데 모르겠어 아직 그걸 좀. 자,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전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고체 전지가 뭐냐면 아까 전해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터리에. 우리 배터리 오래되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와 가지고 굳잖아요. 그게 전해액이
나와서 굳은 건데 그 전액이 액체가 아니라 아니, 고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체를 사용하면은 그 안에 있는 고체는 안에 있는 그 원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뭉쳐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가능한 짧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들이 손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틈이 너무 작으니까 전자는 작잖아요. 전자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면 그 작은 틈인데 전자가 통과를 못해. 근데 그거보다 크기가 큰 이온들은 통과를 해요. 이온은 원자 크기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대충 이해했어요. 그건 알죠. 어쨌든 전자보다 원자가 큰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원자가 그건 어떻게 어떻게 통과하지? 알지? 전자가 근데 전자는 못 통과한다. 전자는 통과 못하는데 원자가 통과. 전자보다 원자가 크다면서요. 네. 어떻게 큰 게 더 움직여요? 큰 게 어떻게 통과하고 작은 게 조그만 건 통과를 못해? 걸려지고.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원자 뭔 안에 보통 소리야. 전자랑 네. 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전자가 훨씬 작아야 되네. 그쵸. 그러니까 훨씬 작은 거는 못 통과하는데 훨씬 큰 거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뭐예요? 가능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든가. 그게 뭐야? 정확한 설명이 맞습니까 지금? 맞아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 근데 그것도 우리 과학 시간에 원자의 구조에 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위에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거 우리 그림 봤잖아요. 과학책에서. 실제는 그렇게 안 생긴 거 알아요? 그렇죠. 확률.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이론상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냥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런 거고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청 크기만한 원자가 있다 라고 하면 저기 첫 번째 궤도를 도는 전자는 어디 있냐면 영등포역에 축구공이 하나가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하고 전자 그러니까 태양계 사이가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림으로는 그렇게 그리면 안 보이니까 책에는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전고체 전지는 약 4V가 나오고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출력이 3배가 높아요.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불이 안 나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3분의 1 정도 걸리고 약 1000회의 충방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긴 거예요? 보통 리튬이온 전지가 1000회 정도 되니까 비슷한 거죠.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을 높이려면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전고체 전지는 층층으로 막 쏴가지고 한 덩어리로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는 0도씨 이하에서 전해액의 전기 저항이 커지면서 출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추운 데 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60도 이상에서는 전해액 성분이 바뀌면서 배터리가 노화가 돼요. 근데 전고체는 마이너스 30도에서 100도씨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점인 그래서 말해서 안정성, 고출력, 대용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이것도 일본이 1등입니다. 기술이.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 온도. 아니 온도도 더 온도도 훨씬 리튬 이온보다 폭이 더 많이 넓다는 거죠. 넓어요. 마이너스 30도부터 100도가.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저기 추운 쪽 지방 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잘 안 쓰나요? 리튬 그러니까 0도 이하가 쓰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0도 이하가 일상인 곳 막 모스크바 이런 데는 따뜻하게 품 안에 이렇게 핫팩. 품고 다니겠지. 아 꼭 그래야 돼요? 아니 못 쓰는 건 아니고 출력이 떨어질 뿐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온도 관리를 잘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아이폰 갑자기 소켓은. 죽잖아요. 핑 이렇게. 근데 분명히 그거는 거의 필중이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항상 이렇게 좀 따뜻하게 두는 게 아니니까. 아, 그것도 있는데 케이스에서 열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핫팩이랑 항상 같이 있으면 되지. 오 털지도 모르지만. 슬프다. 모셔야 되네. 모셔야 돼.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기술은 일본이 1등이고 이것도 2030년쯤에 실용화가 목표예요. 2030년이요? 네. 기술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 만들고 아까 얘기한 건 이미 다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상용화 단계까지가 상용화가 그러니까 싸게 보급할 수 있을 2030년 정도. 얼마 안 남았잖아. 다음 어벤져스 나올 때 10년 뒤니까 10년. 다음 몇 이제 년이지? 2019년. 10년밖에 안 남았네. 다음 어벤져스 또 10년 이 세대. 바뀌라니. 10년이면 강산이 근데 바뀔 텐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리튬 그거 일본이 개발했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다른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배터리를? 뭐야? 그 리튬 리튬 이온? 배터리. LG 뭐 SK 이런 데 만드는 아, 것들 다 다 만들고 그거지. 있어요? 예. 근데 리튬 이온보다도 가볍죠. 그 전고체 배터리가. 무게는 안 나왔. 무게는 못 찾아봤는데. 그게 단점일 것이야. 무게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근데 고체여가지고 더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꼭 고체가 고체가, 밀도가 어, 높을 수는. 무게가 일반적으로 많이- 거의 몇 개 빼고는 거의 근데 더 작게 만들 고체가-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상용화를 해봐야 근데 아까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거 저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떡하죠? 그분 참 궁금하네요. 알라한테 물어. 양자론. 이 뛰어넘고 공간을.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거름망인데 후추알은 통과가 안 되는데 쌀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저희 잘은 모르지만 저희 이쯤에서 저희 무식을 이제 아니 감추는 근데 걸로. 궁금한 게 그 전기가 흐르려면 전자가 이동하고 원자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원자가 이동하고 전자를 못 나가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온은 전액에서 이동하는 거고 아 그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고 근데 이온이 이동하는 게 배터리에 어떤 중요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야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오래 모르겠어.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근데 대충 알겠어요. 여튼 이동시키고 다시 받고 이걸 한다는 거죠? 역시 이과생이군요. 과학전 여기 유일하게 네? 과학 전공. 저희 문과라. 허위 사실 유포하죠. 근데 문과, 요리과, 그래서 저도 거의 문 쪽이죠. 문과. 예술 딴따라. 그래서 혼자 문과야, 봐. 과학. 문과야. 야, 나중에 양자론 기대할게요. 다음에 자 다음은 리튬 공기 전지. 리튬 공기 전지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2012년 일본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건 아까 이제 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극을 그 금속을 쓰는데 이 리튬 공기 전지는 공기를 전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또 배터리 내부에 있는 산소를 넣는 게 아니라 산소는 거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서 받아들이는 산소를 이용해서 전극을 만드는 전지예요. 오. 근데 2012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기술이 아직 낮고 기술 발전이 아직 안 돼 있고 이론상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에 비해서 최대 10배 그리고 무게는 3분의 1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를 쓰는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 공기만 전극을 공기를 산소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안에 다른 건 있고. 그리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로드맵은 어떻게 되냐면 2020년부터 차세대 고성능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대 후반에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30년대에는 이제 차세대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2040년 전후부터는 나트륨 이온 전지라든가 리튬 공기 전지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가시적으로 나오긴 했네요. 웬만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말고는 일단은 네.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효율이 지금의 한 3배 정도를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무게나 뭐 이런 게 다 줄어들고 네. 와 그러면은 3배 정도면 핸드폰이 핸드폰 배터리 두께가 요만하고.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 아 그러면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전지를 줄인다고 핸드폰은 안 줄여도 돼.
대신 뭐 여러 번 엄청 접고. 가볍겠네 그리고. 아니면 핸드폰 사용 시간이 아 3배가 그렇네. 증가되죠. 이렇게 툭툭 펴서 하면 지금 되겠네. 접는 것도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200만 원짜리요. 그죠. 굳이 왜 접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이 정도다 이 자식들아. 이분 배터리는 짧네요. 이렇게. 짧게 이제 내용만 얘기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역시 그러면 대세는 전기차가 되겠네. 전기차팔. 전기차와 포이더 이렇게 접는 이게 핸드폰. 그 상용화 단계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개발이 그때 된다가 아니라 이미 개발은 어느 정도 하고 실험은 해보고 되긴 되는데 이걸 상용화 시키기까지가 그렇게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예상이죠. 예상이. 어쨌든. 그러니까 상용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기술이. 뭐 예전에 패티 몇 억? 이것도 상용화 아직 단계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건. 근데 어떤 게 되고 그 상용화 단계가 뭐 10년 뒤야, 20년 뒤야 이 정도면은 되긴 되겠다 이 정도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3배나 더 얇아지면 뭐가 바뀔까요? 드론이 이제 많이 날아다니겠죠. 가벼우니까. 그리고 폭발도 안 한다 그러고 하면은 갤럭시 노트가 더 안 터지겠죠. 어. 웬만한 거 다 배터리로 갈아도 되지 않을까요? 음. 아프리카는 전선을 안 깔고 이제 다 배터리로. 그 뭐지 배터리로 전신주 될까요, 안 그렇다고? 세우고. 핸드폰 3개가 있다고 그래? 집에서 뭐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배터리 중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선을 까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 근데 선 까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돈이. 아니면 그냥 태양 발전지를 놓고 충전지를 놓고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든가. 그러니까 그 충전지가 어쨌든 발전기와 충전지가 있어요. 그 충전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발전기가 있는데 충전지가 있긴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게 이제 효율이 좋아지니까 훨씬 쉽게 발전을 하고 보관을 한다는 그 거죠. 배터리를 쓰는 제품들이 배터리를 얼마나 차지해요? 약간 거의 거의 다예요? 거의. 노트북 핸드폰 파는데도 같은 거 거의. 보면은 그거- 60, 그거- 70% 이상? 승작가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한번 부셔봐요. 반 이상이 배터리지. 그 한 뭐 60, 70%? 맥북? 맥북도 그 맥북이 뭐 여러 종류지만 그 디스플레이 빼고 아래 딱 열어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 거의 80%가 다 배터리. 아, 거의 그럼 한 배터리가 75% 작아지면 진짜 정도인데. 다 가벼워지겠네요. 배터리가 노트북도 훨씬 가벼워질 거고. 이제 거기다가 뭐 스테디안가 그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봤어요? 그게 뭐예요? 게임 산업 진출. 아, 구글에서. 크롬으로 게임. 그건 근데 어차피 5G 기술이라 인터넷으로. 충전이랑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줄고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도 이제 작아지고 뭐 그 정도면 하드웨어 그냥 이렇게 뭐 네모난 판 같은 거 딱 좀 붙여놓고 이제 공간의 기술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아프리카가 뭐 전기로 위성을 쏴서 전기로 받는다고 한 거 아니니까. 아프리카가 그때쯤이면 20년 뒤면은 이제 중국인도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돼. 일단 거기 연하? 정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총부터 다 압수해. AK부터 다 압수하고. 어쨌든 배터리 내용은 전 마음에 네, 듭니다. 전기차 화이팅. 네, 전기차 화이팅. 역시 전기차가의 수소차 화이팅. 3대1 3대2 해줘요. 전 중립하겠습니다. 중립일 3대1이니까 이긴 거 내 편. 50대 50이네요. 자료 조작으로. 그러면은 배터리 편은 정리해 주세요. 너무 짧은데. 근데 그런가? 몇 분인데요? 최고 요새 그러니까 전지가 줄고 그러면 최고 좋아지는 게 LG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기술이 가장 좋을수록 좋은 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LG가 지금 디스플레이 기술이 제일 좋나요? LG 모니터 같은 거 최고죠. 그리고 근데 그 휘어지는 거. 근데 또- 디스플레이를 더 두껍게 뽑을 수 있다고요? 배터리가? 아니, 그러니까 5G 되고 전지 이게 가벼워지고 줄어들면은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을수록 최고의 기술을 뽑아낼 수 있겠죠. 최소의 제품. 보여주는 게. 왜냐면 뭐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5G만 되면은 뭐 기능 성능이 뭐 꾸려도 되고 무슨 말이냐.
디스플레이가 좋아야 된다 결국. 결국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니까 4G랑 LG가 잘 나갈 거다. 4G랑 5G랑 지금 이제 5G가 막 나온다 하잖아요.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속도. 속도죠. 근데 5G는 멀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속도보다는 속도라고 하면 안 되고 속도는 똑같아요. 3G나 4G나 5G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짐을 실어 나를 때 여기서 봉고차에다가 짐을 실어 나르느냐 아니면 큰 트레일러에다 짐을 실어 나르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한 번에 이렇게 팍 보낼 수 있다. 트럭 속도는 똑같고 한 번에 전송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전송량이 많아지는데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용자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정송량이 많으니까. 또 그냥 쓰는 말이 속도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하잖아요. 크롬으로 해서 뭐 원래 기존 게임들은 그 게임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크롬이 이제 구글이 하려는 거는 크롬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게임 다운 안 받아도 어디서든 그냥 게임을 바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보면 서든어택이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걸 하려면 다운을 받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이 그냥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하면 바로 된다고. 5G가 되면. 그래서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성능 상관없이 거기 설치돼 있는 거를 내가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그게 거고.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 요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데이터 요새는 다 프리잖아.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컴퓨터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지가 않아도 지금처럼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저도 그러니까 원리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검색을 할 때 무슨 데이터가 전부 다 핸드폰에 있어서 검색을 한 게 아니잖아. 그죠? 다운을 받죠. 아니지. 어? 검색을 할 때 데이터, 검색을 할 때. 검색 정보가 거기 다 저장돼 있는 거잖아. 거기 있는 걸 그쵸. 찾아서 하는 건데 그렇죠. 게임도 거기 있는 저장돼 있는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거지. 사실 조금 그래픽 카드는 조금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진을 컴퓨터로 보려면 이렇게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렇게 사진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그림이 아니잖아. 그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정보 데이터 정보로 하면 더 어려워. 아니야 계속 얘기해 보세요. 궁금해지네. 어쨌든 우리가 그 항상 얘기 옛날에 들었던 거는 컴퓨터는 0과 1만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어떤 신호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넣어놔요.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 0과 1로.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보여주려면 얘를 다시 그림으로 바꿔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간 단계를 빨리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 근데 그 중간 단계를 구글에 있는 서버가 해준다는 거야. 그 풀어놓은 그림만 보내주겠다 나한테. 어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공적이에요? 왜냐면 5G가 되면은 대용량을 받을 수 2차 있으니까. 근데 5G 그러니까 설치가 구글에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5G 아니어도 서비스 한다고 했잖아요. 네, 서비스는 할 수 지금 있지. 중국이 아니라. 유선으로 충분히 빠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 생각하면 절대 되는 이해 안 거예요? 간다. 자, 저도 도전. 네. 설명하기 저도 도전. 뭐냐면 구글 덕스 뭐라 그러지? 구글 워드? 크롬에 있는 워드 써봤어요? 뭐 PPT, 엑셀 네. 이런 거 써봤죠. 근데 PPT, 엑셀 안 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거를 웹상에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하는데 집에 다 요리 도구가 있으면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딴 데 있으면 하나 가져와서 또 국자 뜨고 하나 프라이팬 가져오고 이거를 못 하니까 근데서 깔아놓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딱 하면 바로 오고 딱 하면 바로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요리 도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버에서 바로바로 보내준다는 옆에 있는 것처럼 마치. 같이 이해 못한 거 같아. 아니야 난 아, 이해. 그러니까 구글 서버에 게임이 설치돼 있으면 어. 그냥 우리가 그냥 실시간으로 거의 접속해서 하는 거지. 그럼 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는 그거를 그러니까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감당이 컴퓨터가 돼도? 받는 거 우리 구글 컴퓨터가 하는 파워포인트 건 안 써봤어요? 써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을 돌리려면 어느 정도 일단 게임을 돌리려면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걸 다 하고 우리는 우리 유튜브 보는 것처럼 그 화면만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면만 받으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유튜브 다운로드 볼 할 정도가 때 있으면 중요한 거네. 그럼 얘들아. 구글 PPT 쓸 때 우리가 파포를 돌리는 그걸 다 용량을 안 쓰고 그냥 화면만 쓰니까 그런 또 건가 도전. 봐요. 그럼 본체 있고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있잖아요. 그 거리가 짧아야 가능한데 이제 멀어야 된다는 거죠.
본체가 구글 서버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유튜브를 보면 스트리밍 같은 거는 막 바로바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유튜브 뭐 영상 다운로드 누르면 오래 걸리잖아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인터넷선이나 성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냥 인터넷 선이 중요한 유튜브 속력이 중요한. 속력이. 그냥 유튜브 보는 것처럼 게임을 하는 거. 거기서 근데 다 이게 해주고. 그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신 클라이언트라고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면 한 2010년 정도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개념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저가 이해한 거는 그 아까 그 속력은 같다고 했잖아요. 얘들한테 화물차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 화물차 예를 들어 화물차 정도의 그 정보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그 선이나 속도나 이런 게 안 그 뭐지 양 실 수 있는 게 못 받쳐줘가지고 아예 그러면 니네가 다운을 받아서 니네가 처리해였는데 지금은 이제 화물차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네. 다운 안 설치할 해도 필요 거기다가 게임도 다 넣어서 바로 올 수 있고 막. 왔다 갔다 나 이거 필요하니까 왔다 갔다 그게 가능하면 모두가 PC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중앙에 서버 하나만 큰 거 두면 효율이 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니터, 키보드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고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쵸. 팀뷰어 해봤어? 네, 대충 뭔지 핸드폰으로 알아요. 팀뷰어 힘아웃. 하시잖아. 팀뷰어가 그게 팀뷰어를 우리가 연결하는 게 구글 서버인 거야. 오. PC 원급 조정하는 거. 원격 좀- 조정을 하는 거지. 조금 이제 포인트는 그래픽 카드인 거죠. 그래픽까지? 근데 그래픽 카드는 어떻게 그 개념이 뭔지. 아니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걸 모니터로 풀어주는 거를 그래픽 카드가 하는데 그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카드 풀려 있는 걸 걔네들이 구글이 보내주는 가지고 거예요. 있는. 보내준다는 거. 우리가 그래픽 카드 안 사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아니, 쓰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면으로 화면으로 이걸 내가 컴퓨터가 작업한 걸 네. 눈에 보여지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요새는 계산도 하죠. 안 하는 게 더 많지. 게임에서 본- 다 요새 본인이 계산을- 쓰는 아니, 걸 그거 말고.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 RTX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고화질로 그래픽 카드로 보려면 하는 그래픽 거 아니야?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가 너무 후진 컴퓨터야. 근데 이 구글에서 고화질로 막 싸줘. 그럼 나 못 보면 보죠. 어떻게 해요? 구글에서 유튜브로 고화질로 볼 수 있는 싸주니까. 점은 되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를 옛날 1990년도 컴퓨터가 아니면 요새 되는 거면 그러니까 그래픽 다 할 수 있을 카드가 좋지 정도로 않아도 4K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PC 자체에서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만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픽 카드 없어도 된다. 그럼 우리가 그 좋은 화면을 보내줄게 그냥 봐라 이거죠. 화면이 작거나 픽셀이 작지만 화면만 않으면 보내주는 거.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변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볼 때는 굳이 성능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 그 있는 뭐지? 걸 그러니까 그래픽을 볼 수 있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게임할 때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거는 얘를 열심히 풀어야지 깨끗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글에서 이미 다 푼 다음에 보내주겠다는 푼 거 주니까 굳이 그러니까 내가 안 이제 풀어서 고성능- 좋아 좋아. 해석할 필요가 없는구나. 그러니까 너 쉽게 얘기하면 본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체 그래픽 카드 사지 말고 하드웨어도 사지 말고 CPU도 사지 마. 그냥 대부분 모니터만 들고 있어 우리가 다 보내줄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인터넷 속도가 중요해지네요. 그치. 그래서 5G에서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화물차 용량이 크지 그죠. 않으면 못 받는 속도가 거잖아. 좋아질수록 더 좋아지겠죠 서비스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쓰죠. 네. 클라우드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외장 하드 없고 클라우드를 쓰는 거죠. 그 클라우드 보면 보는 거는 빠른데 다운하려면 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속도가 지금은 뭐 서든어택 정도 할 수 있는 속도면 속도가 더 좋아지면 막 진짜 막 실사 같은 것도 나중에 요리 가능하고. 하잖아요. 뭐 식재료가 무조건 사서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아침에 딱 와서 우유 먹고 싶은데 우유를 마트 가야지 이게 못 하잖아요. 근데 우유 먹고 싶은데 우유가 없어요. 근데 누르면 1초 만에 우유가 배달이 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면 굳이 장 저장 가서 공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도 냉장고 되고. 이만한 거 사서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오. 그럼 냉장고 집에 필요 없고 조리도구만 있으면 띡 누르면 재료 오고 띡 누르면 오고 이렇게 설명이 자꾸 이상하게 왜냐면 저는 왜 이해를 못했냐면 그때 그래픽 카드가 뭔가 좋은 거를
화질이 좋은 걸 하려면 꼭 필요한 거. 나도 그런 줄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약간 눈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시력이 맞아, 좋아야 맞아. 멀리는 거 보는 것처럼. 고성능 게임을 할 때 하는 거랑 고성능 게임을 한 걸 유튜브로 시청하는 거랑 아, 성능이 차이가 적어도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쩐다. 좋다. 구글 만세. 네가 2학년 최대 소득이야. 구글 제국.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이거 뭐지 구글에 런칭한다는데? 구글 그거 구글 봤던 망해라. 사람 구글 봤던 사람들도 네. 어떻게 저 많은 데이터를 통신망으로 보내냐라고 하면서 시연할 때도 렉 쩔었다고. 아직은 그러면- 부족하죠. 근데 서비스를 5G 한다는 하고 거고 4G에도 일단 되긴 된다는 거지. 정확히는 지금- 5G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 근데 컴퓨터에서 내 노트북에서 데스크탑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렉 쩔어. 그러니까 그 그게 무선으로 해도. 그게 솔직히 약간 그 게이머들한테는 조금의 딜레이가 엄청난 그거잖아요. 그치 절대 안 되지. 그죠. 세 걸음 걷는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를 딱 눌렀는데 죽어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실시간 RPG 실시간 아니어도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아니- 받을 때 내가 입력하는 거랑 여기랑의 오차가 발생하면 싱글이어도 죽는 건 똑같죠. 왜냐면 그쵸,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런칭을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희 느낌에. 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니까 노트북으로 하면은 진짜 분명히 왼쪽 상단에 클릭을 했는데 1초 뒤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1초 뒤에 저 화면에 흑백이 돼요. 죽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구글 그렇게 무시하지 맙시다. 구글인데. 왜냐면 생각 온라인 없이- 같은 경우에 또 서버도 연결되잖아요. 그쪽 서버랑 한 번 더 거쳐봐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그 런칭을 되게 막 렉 쩌는 상태로 런칭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단 니즈가 있나? 선점성을 잡는 거는 좋은 거죠. 굳이 구글인데? 구글 독스 솔직히 생각해서 구글 독스 공짜고 다 잘 되는데 왜 MS 오피스 써요? 컴퓨터에 깔아서. 이미 다 깔려져 있으니까. 다 쓰니까. 관공서에서 요구하니까. 그래서 근데 선점하려고? 구글 드라이버 되게 느린데.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되게 느리긴 한데 그게 그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작업엔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게 어쨌든 단순한 개념은 한 20년 전부터 금방 된다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결국 뭐 팀뷰어 같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팀비어 PC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시차가 좀 있어도 되는 거면 되겠지만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게임처럼 되게 많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과연. 과연 구글이 이제 호구가 될 것인가. 근데 그거 망한다고 구글이 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쟤네 이상한 거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글도 솔직히 망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자율주행차 망했지. 구글 안경. 그것도 했어요? 구글 자율주행차 망했다고요?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는데 네. 자기네 이제 자동차 안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안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만 만들겠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그거잖아요. 자동차 안 했는데. 만들고 엔진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진 회사 뭐 이렇게. 구글 글래스. 애플도 그랬죠. 애플도 차 만들다가 차 안 만들겠다. 그것도 아직 다르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플이 차를 만들겠다는 거는 자기네들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차를 다른데 만들게 시키고 차를 내긴 내겠다고. 내가 듣기는 구글이나 애플도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건 원래 목표였는데 네, 원래 자동차를 만드는 건데 근데 하드웨어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딴 애들이 만들라고 놔두고 그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근데 팔겠다. 사실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죠. 지금 핸드폰도 그러니까 거의 애플도 그거잖아요. 핸드폰은 안 만들고 우리 다 만들고 핸드폰은 아니 다른 그거는 기업에서 외주를 만들고. 주는 거죠. 그쵸? 외주를 주니까 구글도 애플인데 약간 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외주. 아니 차는 아예 안 만들겠다. 구글도 약간 그 개념 아니에요?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고 안드로이드는 내가 만들게. 약간 그거. 구글도 안드로이드만 만들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차를. 아니 애플. 핸드폰도 안 만든다면서요? 아니 아니, 핸드폰은 아니, 만들고 만들고 차만. 있어서. 딱 예시였어요? 예시 방금. 왜 그런 예시를? 그러니까 지금도 애플이 이 핸드폰을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뭐랄까 반도체를 사서 이 핸드폰을 만드는 게 있고 그건 이제 그 반도체만 파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별로 좋은 예시 같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막 합시다. 다 하려다가 그냥 우리 잘하는 것만 할게 다시.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하는데 자율주행차를 안 만든다라고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이것도 뭐 말이 너무 많아서 아직 뭐 나와봐야 아는 거죠. 작년 기사 보면 애플이 2년 동안 모두 쏟아붓거나 모두 포기할 것이다. 우리나라 차에. 기사잖아요. 이것도 해외 그렇긴 한데. 기사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도 반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기사도 있고 아니다. 애플이 이제 고용하는거나 이제 엔지니어 이런 숫자들을 보면 포기한 게 아니다. 근데 애플은 기사 보면은 반 맞고 반 틀려요. 뭐 나온다 했다 안 나왔다가 안 나온다 했다 나왔다가 이제 딱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는 거지. 가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발표를 해야 아는 거예요. 거의. 한다. 우리 맨날- 이거 한다 이렇게. 맨날 그 렌더링 해가지고 3D로 만들어서 맨날 핸드폰 되게 종류 여러 가지로 막 이런 거 나올 거다. 그거는 사람들이 다 밝히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상상도다. 이렇게 다 상상도다 이렇게 다. 근데 퍼트리고 예, 해가지고 이제 퍼뜨리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는 진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 구글이 한다는 그 크롬 게임 그거는 해봐. 별로 안 좋은 것 아직은 같은데요. 기대하지 맙시다. 어차피 근데- 게임도 안 하면서 뭐. 해요. 근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주라고. 그렇게 갈 거예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장기적으로는 가요 무조건. 5G면 얼마나 빨라져요? 유선 랜 정도? 1기가? 그거보다 더 이론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몇 배예요? 몇 배? 몇 배라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유선 랜 있잖아요. 유선 랜보다 빨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몇 년 더. SSD가 속도가 얼마나? 지금 5G도 그 우리 평창 그때부터 막 나왔잖아요. 평창 때문에 좀 빨리 광고를 한 거지.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아니에요. 뭐 내년에 아니 내후년 내후년에 될까 이랬는지.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아직 망가려면 2020 몇 년까지 네, 아직 깔아야 멀었어요. 된다고. 뭐 광고는 오지게 하더만. 광고를 먼저 해야지. 보통 한 전국만 만들려면 한 2년은 깔아야 돼요. 5G 되면 될 것 같은데. 요새 하드가 2기가 3기가 속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전송량이. 그러면 저도 그게 궁금한 게 해외 같은데 보면 핸드폰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빠르잖아요. 약간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이 커서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한국이랑 비슷한데도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1등 아니에요. 그 어디 갈 때? 싱가포르인가? 하여간 딴 나라였어. 우리 1등에서 다른 밀려난 지 나라. 몇 년 됐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간신 10위 안에 드는 정도인 것 같던데? 보니까. 그리고 빨라봤자 일정 속도 이상 가면 소용이 없는 게 저쪽에서 보내주는 게 느리면 내가 아무리 빨라봤자 못 받거든. 저는 빠른 것보다 좀 쌌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동네 케이블 TV 있어요. 동네 케이블 TV 인터넷 그거 싸잖아. 사실 이제 핸드폰으로 다 인터넷 쓰지. 그죠. 요새는 저도 TV 안 본 지 몇 년 돼서 보통 다 그냥 그 어쩌다가 배터리가 여기로 올라왔어요. 구글 배터리 어시스트 때문에. 구글 그죠. 배터리는 여기까지인가요? 배터리는 여기까지. 네. 끝.